ETF 수익률을 통해서 글로벌 시장의 동향을 알아보는 ETF 머니 무브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 나오셨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내셨죠? 네. 자, 오늘도 빨리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그 미국 ETF 수익률 상위 종목을 통해서 시장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한 주간 또 미국 시장은 어땠습니까? 네, 지난 한 주 동안 미국 증시는 나스닥, S&P 500 정말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지속적으로 기술주 중심, 특히 반도체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시세 흐름이 굉장히 좋은 한 주였습니다. 특히 엔비디아 CEO 젠슨 왕이 또 유럽을 방문을 해서 지금 중동 이어서 유럽 시장까지도 또 공략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반도체 쪽의 기업들의 시세 흐름이 좋았는데요. 안타까운 건 지금 오늘 이스라엘, 이란의 이제 중동 리스크가 또 불거지면서 그쵸. 지금 미국의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에는 좀 변동성을 유발시키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번 한 주 동안의 흐름은 좋긴 했지만 이 이슈가 얼마나 지속되는지에 대한 여부에 따라서 분위기는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그렇다면 대표님의 상승률 원픽 ETF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걸 좀 볼까요? 네, 일단 주간 상승률 상위를 보면 뭐 AI 관련된 기업 그리고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원전 관련돼서 굉장히 또 이번 주 시세가 좋았었고요. 뭐 팔란티어 우리가 항상 이야기했던 팔란티어도 있었고 또 테슬라 관련돼선 이슈도 있기도 했지만 제가 이 중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동안 거론됐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오늘 또 테슬라에 대해서 또 한번 좀 더 자세히 짚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TSLG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그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그 두 분이 싸웠다가 또 화해를 했죠. 네, 일단은 굉장히 좀 감정 싸움이 고조되는 모습을 보였다가 이제 머스크가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고 또 트럼프가 수용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굉장히 좀 급락을 맞이했던 그런 테슬라 입장에서는 약간은 분위기 쇄신이 되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요. 여전히 아쉬운 건 테슬라 관련돼서는 노이즈는 좀 남아있기는 합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우리가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는 테슬라를 원픽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기는 하지만 일단 여러 가지 이슈가 좀 나왔는데 일단 로보택시 관련돼서 6월 22일에 공개한다라는 부분에 대한 기대감적인 측면들도 있지만 지금 프랑스에서는 또 머스크를 상대로 이제 테슬라를 타는 그 차주분들이 소송을 한다라는 이야기 나와줬고요. 또 하나는 지금 트럼프가 6월 12일에 캘리포니아에서 지금 뭐 이민 시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 뭐 내연기관차에 대한 그 규제를 좀 폐지하겠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면서 전기차 관련돼서 수요가 좀 위축될 수 있는 이런 상황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지금은 약간 투자자들의 심리로 움직이고 있고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우려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보니 주가의 변동성이 굉장히 확대된 국면인데요.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다른 상품에 비해서 가격대가 좀 저렴한 부분이 있는데 오늘 아침에 마감한 걸 보니까 약간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테슬라 관련된 ETF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뭐 분할 매수 관점 유효하겠지만 지금 당장의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확인해야 될 상황들이 있다라는 거 물론 로보택시 관련된 일정이 무난하게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우상향 좀 더 자리 잡을 수는 있겠지만 나는 좀 신중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번 일정 체크해 보시면서 심리 또한 또 체크하시면서 매매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같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TSLG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은 자, 미국 ETF 중에서 우리 이지은 대표가 오늘 공략주로 또 골라주신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방금 말씀드린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의 그 충돌, 리스크 이 부분이 리스크. 굉장히 좀 불거졌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와 관련돼서 좀 위협을 받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졌는데요. 글로벌 해운 관련된 ETF 상품을 오늘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그렇게 되다 보면 BOAT라는 상품이고요. 일단 이런 중동발 리스크가 앞으로 주말 사이에 어떤 이야기들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호르무즈 해원에 대한 봉쇄 가능성이 있고 해상 운임비가 더욱더 상승할 수 있다는 부분 투자자들의 심리를 자극을 하고 있고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해상 운송 물류 기업에 투자를 하다 보니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졌을 때마다 좀 시세가 강하게 나오는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 그래도 기술적으로도 좀 무난한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 이슈가 흘러갈지에 따라서 변동성은 유발될 수는 있겠지만 단기 관점으로 ETF 상품 보시는 분들 특히 지금은 워낙 큰 이슈가 터졌기 때문에 이 변수에 따라서 나는 한번 투자를 해보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당일에 수급 상황 보시면서 좀 공략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오늘은 BOAT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자, 한 주간 미국 ETF 수익률 상위 종목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는 한국 ETF 주간 상승률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장 자체가 워낙 좋았습니다. 2,900, 3,000을 향해서 가는 숨가쁘게 달려가는 그렇죠. 순간들이 있었고 네. 국내 투자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좀 기분이 좋으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금요일 지금 안 그래도 또 중동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오늘 하루 동안 코스피 코스닥 낙폭이 좀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줬고 ETF 상품들 역시도 이제 상단에 위치한 상품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원유라든지 그리고 국제 유가 관련된 상품들이 포진해 있었고요. 제가 겹치지 않게 주간 상승률 상위를 좀 만들어 보니 방산 역시나 무력 충돌이 있으면 방산주들은 앞으로 수주가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부분들 네. 또 철강 소재라든지 원자력 요즘 원전 관련돼서 이야기 계속 나오다 보니까 예. 원자력 밸류체인 쪽이라던가 그리고 또 타이거 바이오테크 관련된 또 상품까지 좀 포진이 되어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제가 겹치는 부분들 뺀다라고 했을 때는 네. 이제 아무래도 중동발 리스크의 네. 상품에 투자하는 ETF들이 주간 상승률 상위를 이루고 있었고요. 지금은 약간 이번 주 막판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원전이라든지 방산, 조선 이쪽 관련된 상품들은 역시나 수익권 상단에 자리를 하고 있는 모습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자 ETF 수익률 상위권 종목 보면서 아무래도 이제 방산 얘기를 오늘 하실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이 얘기를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을 네. 것 같아서 이제 방산 이야기를 좀 드리면요. 앞서서 이제 무력 충돌, 중동 리스크는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 관련돼서는 이미 수주 잔고가 방산 기업들은 상당 부분 많이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 지금 나토 회원국의 이제 정상 회의가 또 열리게 되는데요. 24일부터 6일까지 열리게 되고 여기서 GDP의 5% 정도는 우리가 방산 쪽 방위비로 해야 된다라는 그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도 있었는데 그와 관련돼서 당장 집행이 되는 건 아니지만 천천히 장기적으로 GDP의 5% 정도는 국방비로 지출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나라가 추가적인 수주에 대한 모멘텀은 충분히 열려 있고요. 지금 K2 전차 폴란드 수주에 대한 이슈도 임박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9조 원 정도까지 원래는 4조 원 규모의 계약일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왔지만 최근에는 9조 원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2023년 기준으로 했을 때 15조 정도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의 매출을 합쳤을 때 그 정도 규모였는데 만약에 폴란드에서 9조 정도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더욱더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의 추가 수주와 그런 부분들 기대 심리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거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열려 있다는 거 정부 정책에 대한 모멘텀도 같이 있기 때문에 K방산 관련된 타이거 상품이 이번 주에는 좀 상승률도 좋았고 네. 이미 고가가 형성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 좀 체크는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많이 올랐지만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자는 의견 타이거, K방산 우주 짚어봤고요. 자, 그리고 또 국내 ETF 주 중에서 우리 이지은 대표가 또 공략해볼 만한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요즘에 우리나라 관련돼서 뮤지컬도 그랬고요. 예. 그리고 워낙 엔터 쪽으로도 그렇고 너무나 많은 해외 글로벌적인 흐름들을 가져가는 K컬처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이재명 대통령도 K컬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 정책을 지속해서 좀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세액공제 혜택이라든지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준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더욱더 또 활발하게 또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무대들이 펼쳐질 것이고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땐 웹툰 관련주들 또 드라마 관련돼서 더욱더 수출에 호조가 붙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중국과의 관계 개선 기대감도 있잖아요. 한한령 해제가 됐을 때 이미 있었던 드라마 IP, 구작과 신작이 또 수출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수출에 대한 그런 모멘텀을 추가적으로 가져갈 수 있어서 K 웹툰 관련된 코덱스 웹툰 앤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상방이 더 많이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적인 메리트 또한 어떻게 보면 관련된 기업들이 아직은 주가 수준이 그렇게 고점은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방에 대한 여력 좀 남아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책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은 호흡을 가지고 봐도 좋은 상품이 아닐까라는 의견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책적인 어떤 이슈도 있고 상승 여력도 충분하기 때문에 자, 우리 웹툰 드라마 쪽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지은 대표님, 우리 다음 주 투자 전략도 한번 세워볼까요?
네, 주말 사이에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따라서 다음 주 주가 행방은 좀 달라질 것 같다라고 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오늘 코스닥은 좀 많이 빠지긴 했지만 코스피는 그동안 숨가쁘게 올라온 부분에 있어서 약간은 매물 소화와 또 차익 실현에 대한 물량들을 좀 소화하는 과정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큰 틀에서의 변화는 저는 없었다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어요. 물론 이게 주말 동안의 확전 양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였을 때 내일 다음 주 초반까지는 좀 흔들림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떨어지는 칼날을 잡기보다는 어느 정도 멈춤이 나왔을 때 어떤 기업과 테마 섹터를 공략할지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될 구간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특히 기관과 외국인의 동시 매수가 지속돼서 들어왔던 쪽, 이런 쪽은 아마 시장이 반등이 나왔을 때 가장 빠르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종목별로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앞으로 공략하고자 하는 쪽, 이쪽에 보셨을 때는 물론 우리가 업황에 대한 부분들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 섹터와 종목들이 과연 어떤 수급을 이루고 있는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단단하게 들어와 있는지, 뭐 추가적으로 요즘엔 연기금 수급도 들어오는 형태가 많이 있어서 이런 수급적인 요인들을 좀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고 싶고요. 뭐 방산주들도 최근에 이제 대장주 외의 종목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분명히 투자할 수 있는 투자처가 활발하게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지금 국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다음 주도 또 지수 잘 올라와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지스탁의 이지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자,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